또 고민이었던 게 따로 스태프가 없다 보니까 근데 제가 갑자기 마술하다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그래서 공연의 흐름을 끊지 않고 어떻게 최대한 스태프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고안해낸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범이라고 하고 지난 7월 홍대에서 첫 번째 단독 마술 공연 Near and Dear를 마무리했습니다. Near and Dear는 영어 단어로 가깝고 정겨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과 함께 가까운 거리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자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오늘은 Near and Dear라는 공연을 어떻게 기획하게 되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공연을 어떻게 기획하게 되었는가 이 이야기를 하려면 올해 5월달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5월달에 제가 정말 오랜만에 마술 대회를 출전했습니다. 어떤 상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오랜만에 사람들 앞에서 마술을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여전히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마술을 할 만한 사람인가, 사람들이 내 마술을 좋아해 주는가 그런 것들이 궁금했고 그래서 출전을 했는데 대회나 공연을 준비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 특히 제가 하는 마술은 관객과의 소통이 정말 중요한 마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술을 연습할 때 대회 혹은 공연을 위해서 마술을 연습할 때 이렇게 관객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상 속의 관객이 제가 치는 농담에 웃고 또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렇게 박수를 친다고 상상을 하면서 또 그때 제가 뭐 할지까지 다 연습을 해둡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안쓰러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텅 빈 공간에서 돌아오지 않는 답변에 제가 이렇게 막 혼자 말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행복했고 또 그렇게 연습을 했던 게 실제로 대회장에서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오랜만에 맞다 나는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창작하는 걸 좋아했고 또 그걸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선보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라고 느꼈고 그런 제가 느꼈던 행복했던 감정을 좀 어떤 저라는 개인의 감정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조금 이렇게 선순환을 일으키고 싶어서 Near and Dear라는 공연을 기획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공연 준비 과정에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티켓하고 포스터 만들기였고 공연장 빌리기였습니다. 저는 이 공연을 꼭 마치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특히 1인으로 뭔가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 마감이 사람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마감 기한을 설정을 해둬서 일단은 포스터를 만들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예약을 받으면 제가 어떻게든 공연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제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마술을 리스트로 이렇게 쭉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순서로 어떤 마술을 어떻게 먼저 순서대로 공연을 할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클로즈업 쇼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키유 마술사님, 데이비드 스톤이라는 마술사의 쇼를 되게 많이 영상으로 돌려보는데 제가 그 사람들의 공연을 보면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 하나가 그 사람들이 공연에서 하는 마술의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직접 만든 오리지널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진짜 예술가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 역시 최대한 제가 만든 마술로 공연을 꽉꽉 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기억하기로 딱 한 개 빼고는 다 제가 만든 마술로 공연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이렇게 되게 뿌듯한 포인트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어떤 순서로 어떤 마술을 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게 제가 만든 마술의 길이가 되게 짧거든요. 제 인스타그램이나 제가 만든 렉처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되게 짧고 굵은 마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에서 그 마술들을 하기 위해서는 마술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또 마술과 마술 사이에 이음새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연이다 보니까 마술 끝나고 다음 마술 끝나고 하는 거는 조금 별로인 것 같아서 마술들 사이에 유기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물건들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오프닝 때 동전하고 펜으로 마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펜을 이용해서 펜의 색깔을 맞추는 멘탈리즘을 했고 또 사용했던 동전을 곡선으로 깔아서 후반부에 그 동전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게 세팅을 해뒀습니다. 처음 했었던 동전은 제가 같이 그렸던 것 같아요. 검토 보게 되면 정확히 동전이 아니라 꺼내서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시 표정이 밝아지시군요. 이렇게 공연이 마술들의 나열이 아닌 공연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게 어떤 마술을 어떤 순서대로 할지 정했습니다. 공연에 사용했던 도구는 제가 모두 직접 제작했습니다. 기존에 없던 디자인의 도구를 많이 만들었고 또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업체에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습니다. 출력물의 길이나 크기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혹은 다 완성을 했는데 도구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수차례 디자인하고 출력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거쳐서 공연 때 쓸 도구들을 모두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이번 공연은 모든 과정을 저 혼자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첫 번째 단독 공연이다 보니 좀 공연의 모든 걸 저의 색깔로 채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모두 펼쳐서 온전히 저로 공연을 물들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와 티켓 디자인부터 공연 홍보 영상까지 모두 제가 만들었고, 심지어 공연 시작 전에 이렇게 배경음악 깔리잖아요. 그것도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는데 중간에 노트북이 한번 고장이 났거든요. 딱 포스터 디자인을 마치고 발주를 하는데 블루스크린이 떴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노트북이 이렇게 좀 간헐적으로 꺼지기도 하고 켤 때 4분의 1의 확률로 안 켜지더라고요. 심지어 공연 때 노트북을 쓰는 파트가 있는데 그때는 진짜 기도하면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다행히 공연 때는 잘 켜졌고, 또 고민이었던 게 따로 스태프가 없다 보니까 마술이 끝나고 다음 마술을 위해서 정리하는 시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마술이 끝나고 나면 되게 테이블이 지저분한 상황이 있거든요. 카드를 뿌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갑자기 마술하다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공연의 흐름을 망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연의 흐름을 끊지 않고 어떻게 최대한 스태프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고안해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스태프 목걸이를 만들어서 공연 때 사용했습니다. 저희 공연은 정말 저 혼자 모든 걸 다 진행하는 1인 공연이에요. 그래서 따로 스태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목걸이를 메고 있을 때 저는 여러분께서 스태프로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공지사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저희가 맨 처음에 제가 공지를 드렸다시피 저희 공연은 1인 공연입니다. 다른 스태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잠깐만 정리했습니다. 시간 여러분께서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경민공연의 현재 단독 공연 이용자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태프 목걸이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공연의 흐름을 끊지 않고 유쾌하게 풀어갔습니다. 이런 공연적인 장치들은 소극장 연극이나 스탠드업 코미디들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만든 포스터와 영상으로 홍보를 했고, 공연의 4주 중에 첫 번째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준비한 대로 큰 실수 없이 공연을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었는데, 우선은 공연장에서 관객들을 맞이하는 게 많이 미숙했습니다. 첫 번째 주에 2분 정도가 늦게 오셨는데 그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 시간에 도착한 관객들을 기다리게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영화관에서 관객들이 늦게 온다고 영화 상영 시간을 딜레이하는 거랑 똑같은 행동이었습니다. 또 제일 컸던 문제는 공연의 러닝타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회를 제가 준비할 때는 액트가 연습할 때 제가 7, 8분 정도가 나오면 실제로 가서 하면 한 9분 정도 나왔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공연을 연습할 때도 한 40분 정도 걸려서 실제로 가서 하면 이렇게 관객을 부르고 관객이 나오고 이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한 50분,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서 시간을 보니까 되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 흘러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도 모르게 긴장을 했고, 영상을 나중에 다시 돌려보니까 공연 영상을 거의 이렇게 마술과 말을 몰아치듯이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공연에서 제가 만들었던 문제를 지각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그날 관객으로 방문해주신 마술 잡지 아르카나의 편집장 박중수 마술사님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긴 시간 동안 피드백을 해줬는데 되게 감사했던 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형의 일이 아닌데도 이렇게까지 제 공연을 집중해서 봐줬다라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이잖아요. 제 공연 못하네 하고 넘어가도 되는 문제인데, 그런데도 되게 마음을 담아서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셨고, 덕분에 이렇게 영상을 돌려보면서 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첫 번째 공연 때 중수 형한테 받았던 피드백과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문제들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수정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말의 템포와 호흡이 안정될 수 있게 끊임없이 연습했고, 관객과 소통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대본을 수정했습니다. 공연의 이름이 니어 앤 디어, 가깝고 정겹게인 만큼 관객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현상을 2가지 추가했는데 없던 마술을 아예 추가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흐름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마술에 새로운 현상을 추가해서 공연을 조금 더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때 고민이 되었던 건, 아쉬웠던 점을 통해서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을, 좀 아쉬운 과정을 함께한 관객들에게 드는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아쉬운 모습을 보여드린 게 마음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공연을 더 잘 마무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추가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공연을 4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총 4번 했는데 4번 중에 3번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도구들을 가지고 집에서 공연장까지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몇몇 도구들이 비에 젖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에 두고 갔던 도구들이 이렇게 습기에 젖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공연 때는 도착하자마자 고장난 도구들을 수리하느라 리허설 없이 바로 공연을 들어갔습니다. 다행인 건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공연 때는 첫 번째 공연 때보다 많은 부분을 개선해서 공연을 임했습니다. 두 번째 공연 때는 마술 크리에이터 PH 형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연 장소가 PH 형의 마술 스튜디오인 패러다임이었거든요. PH 형은 공연의 전반적인 모양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클로즈업 마술에서 쓰이는 작은 도구들이 더 잘 보일 수 있게 조명을 세팅해 주었고, 공연의 후반부에 제가 영상을 상영하는데 그 영상이 조금 더 관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해줬고, PH 형이 넷플릭스 드라마나 영화 시리즈의 디렉터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프레임 속에서 좀 이렇게 명시성을 높이는 방법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또 실제 의도와는 다르게 관객들이 의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알려주셨고, 그래서 공연의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총 4주간의 공연 중에 가장 만족스러웠던 공연을 뽑자면 3주차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수형과 PH형의 피드백을 통해 공연을 발전시켰으며 이렇게 영상을 계속 돌려보면서 디테일을 다듬었습니다. 무엇보다 3주차가 되니 공연이 어느 정도 몸에 익어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매 순간 부담감이 저를 짓누르긴 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공연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뇌가 좀 계속 과부하에 걸린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래도 이때부터는 적당한 긴장감과 어떤 즐거움이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조명을 조절하고 영상의 크기를 키워서 가시성을 높이고, 또 공연에 필요한 배경음악을 추가했습니다. 또 공연에서 트는 영상이 관객이 생각한 음식을 맞추는 내용이었거든요. 영상이 상영되는 동안 저는 잠시 퇴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영상 속에서 맞춘 음식을 제가 실제로 먹고 있으면 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PH형이 말씀하셨던 게, 아무래도 영상을 상영하는 거다 보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영상으로 준비해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영상 속에서 제가 관객이 생각한 음식을 맞추고 그 음식을 실제로 먹으면서 영상에서 이렇게 퇴장을 했고, 실제로 제가 다시 입장할 때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영상으로 준비해뒀다라는 의심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게 했고, 이렇게 제4의 벽을 깨면서 공연에 재밌는 포인트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영상에서의 행동이 현실과 이어지는 아이디어는 데이비드 스톤 마술사의 렉처쇼 오프닝 영상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장치들을 추가해서 공연의 퀄리티를 높였습니다. 찾아와 주신 관객들의 반응도 가장 폭발적이었고, 저도 가장 즐거웠던 공연이었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공연 이야기인데, 마지막 주에는 저희 가족이 관객으로 방문을 했고 다행히 잘 마무리했습니다. 후반부에 공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감정적인 파트가 있는데, 저는 이 대본을 쓸 때 우리 엄마가 알고 보면 울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어머님이 되게 감정적이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눈물을 흘리셨고, 저는 울지는 않았지만 저 역시 뭔가 되게 마음이 동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사실 조금 고민을 하긴 했어요. 나도 같이 울까? 그러면 뭔가 조금 이렇게 그림이 예쁘지 않을까? 감동적이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했지만 저는 뭐 눈물이 나진 않았고, 하지만 되게 감동적인 모먼트였습니다. 또 프로 마술사분들이 많이 방문을 해주셨는데 그분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굉장히 또 보람찬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피드백은 조금 더 냉정하고 이성적인데, 그분들로부터 좀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을 때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되게 뿌듯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가족들과 식사를 했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거의 기절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나서 해방감도 들었고, 또 이제 해야 될 것이 사라졌다 보니까 불안하기도 했지만 제일 먼저 들었던 건 또 하고 싶다였습니다. 공연을 이렇게 4주 동안 하면서 정말 배운 게 많습니다. 진짜 배운 게 많거든요. 이거는 이 영상에 다 담지 못할 정도로 제가 느끼고 배운 게 많은데, 예를 들어 매 주마다 관객층이 다 달랐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두 번째 주에는 일반인들, 마술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고, 세 번째, 네 번째 주에는 마술하는 사람과 마술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좀 적절하게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사람들이 즐거워하는지를 이렇게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그 외에도 배운 게 많은데 제일 많이 느꼈던 건 제가 밟아야 할 다음 스텝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배워나가야 될 게 뭔지, 또 앞으로 제가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 모든 공연자분들에 대한 리스펙이 생겼습니다. 지금껏 다른 분들이 공연하는 걸 보면서, 특히 클로즈업 쇼를 보면서 아무래도 큰 스테이지 쇼에 비해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오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느꼈던 건, 무언가 쉬워 보이면 그게 쉬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하는 거다라는 말이 정말 맞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진짜 아무렇지 않게 이 모든 과정을 거쳤던 공연자분들, 마술사분들에게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진짜.
정말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많이 힘들었는데 저는 그래도 다시 한번 저는 이렇게 창작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고 또 이게 제가 평생 해야 될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공연에 찾아와 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공연에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제 막 시작했고 앞으로 더 재밌는 작업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영상 찍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세상에 쉬운 일이 없어요 이게.